자, 이것도 일종의 변화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다면, 우리가 델타 x에 대한 변화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변화율 문제, 변화율을 우리가 구할 때는 이 넓이 같은 경우에 자, s를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델타 s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 넓이에 대한 식을 직접 구해가지고 미분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델타 s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양변을 뭘로 나눠? 델타 t로 나누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ds dt가 되는 거지. 자, 이 문제를 그럼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러한 도형이 있는데, 자, 이쪽에 자 0,0, t, 0, t, 0,t면 이런 사각형이 생겨. 사각형. 자, 이렇게 생겨.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넓이 그럼 0과 1 사이는 t제곱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방법은 너무 힘들어. 이거는 방법 비추. 여기서는 비추.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하자. 두 번째 방법. 그러면 이 넓이를 미분하면 우리가 ds dt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델타 s라는 거는 과연 무엇일까? 델타 s는. 자, 우리가 여기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적분할 때 이런 게 있어서, 적분할 때 이게 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때, 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때, 자, a부터 만약에 x까지 이 면적을 뭐 sx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델타 s라 하면 이 끝부분에 이게 뭐야? 면적의 변화량이잖아. 면적의 변화. 이 부분이라면 이게 델타 s라고. 델타 s는 폭 곱하기 높이의 사각형이야. 밑변에 해당하는 게 뭐마다? 밑변에 해당하는 게 델타 x가 되는 것이고, 자, 높이에 해당하는 거 왼쪽 오른쪽 왼쪽 점을 잡게 된다면, 만약에 왼쪽 점 잡히면 높이가 fx가 되는 거지. 자, 그랬더니 결국 이 면적을 미분하게 되면, 즉 양변 델타 x로 나눠봐. 그럼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즉 ds dx는 fx. 자, 넓이를 잘게 쪼개져가지고 요 마지막 부분에 이 사각형을 델타 x로 나누게 되면 결국 이 높이가 되더라. 아, 면적을 미분하면 결국 높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요것도 면적을 미분하면은 길이가 되는데 뭐를 정확히 구해야 돼? 델타 s를 구하면 돼. 자,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1보다 약간 작을 때, 자, 1보다 약간 작을 때의 미분계수를 생각한다면 1보다 약간 작을 때 델타 s를 한번 구해보자고. 자, 1보다 약간 작을 때 델타 s는, 자, 넓이의 변화량은 바로 요 부분이라고. 요 부분이 바로 여기 바로 넓이 1보다 작을 때 요만큼 살짝 변하고 있단 말이야. 살짝. 자, 요 폭은 델타 t가 되는 거야. 폭은 근데 요 높이가 얼마가 돼? 높이가 1이야. 그치? 그럼 델타 s는 요거 하나 되는데, 요 저기 지금 이쪽 사각형 직사각형 두 개죠. 이쪽 직사각형은 높이가 1이고 폭이 델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직사각형은 요 폭이 델타 t고 요 길이는 또 1이잖아. 그럼 1 곱하기 델타 t가 되어서, 자, 그러면 양변에 뭘로 나눠? 델타 t로 나눠. 델타 t로 나누면 그 값이 여기 약분돼서 그 값이 얼마가 돼? 2가 돼. 아, 그러니까 1보다 약간 작을 때 미분계수 값이 2가 되더라 이거야. 이게 미분계수야. 이게 미분계수잖아. dsdt. 이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1보다 약간 클 때의 ds를 한번, 1보다 약간 클 때의 델타 s를 한번 구해보자. 1보다 약간 클 때, 이게 사각형이 이렇게 점점 커졌을 때 같이 겹쳐지는 부분의 그 넓이라 그랬으니까, 약간 크면 요 부분이 된다고. 요 부분이 되는데 델타 s는 여기만 있어. 여기만. 이쪽은 없어. 델타 s가 없어. 넓이의 변화량이 없단 말이야. 추가된 넓이는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여기는 약간 좀 사다리 꼴이긴 한데, 이게 뭐 가운데 높이를 하고, 이게 직사각형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 대략 가운데를 잡아가지고. 어쨌든 폭은 얼마야? 폭은 델타 t가 되고, 높이가 대략 여긴 1보다 약간 크고 1보다 좀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결국 평균 높이라면 높이가 거의 1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1보다 클 때 미분계수는 여기도 양변을 또 마찬가지로 델타 t로 나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 약분돼서 1이 돼. 1이 되는데 이 1이 바로 뭐다? 이게 ds dt. 언제일 때? 1보다 약간 클 때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도함수가 2가 되었다가 갑자기 1로 팍 주는 거야. 2에서 1로 팍 주니까 그때 미분 가증하지 않지. 그 순간에서는. 1일 때는 없어. 기억이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사각형을 했을 때 그 생겨진 선분의 길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간 같으면은 이때 미분계수가 여기는 없잖아. 그럼 요 길이가 되는 거야. 길이가 2지? 이때 f'2는 2가 되는 거다. 그럼 2보다 2.5다. 2.5면 이렇게 사각형 잡을 때. 자, 겹쳐지는 선분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선분 길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여전히 2야. 계속 2가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럼 여기서는 계속, 여기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가 요거잖아. 그럼 요게 값이 바로 미분계수 값이라니까, 높이가. 그럼 계속 2가 돼. 연속돼 있잖아. 그죠? 연속,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3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바로 앞에까지는 미분계수가 2였어. 요 길이만 있으니까. 3이 딱 되는 순간, 이 길이가 돼. 갑자기. 길이가 얼마에서, 2에서, 길이가 갑자기 얼마? 3으로 탁 뛴단 말이야. 그쵸? 미분계수 값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f'3 3보다 약간 작을 때 미분계수 값은 2가 되는 거고, f'3보다 약간 큰 값일 때의 미분계수 값은 그 선분 길이가 3이니까 3이 되니까 f'3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미분 불가능해. 여기는 미분 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1인 순간에서는 길이가 2에서 갑자기 1로 팍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1에서 미분 불가능하고 2일 때는 미분 가능합니다. 이 앞에서도 길이가 선분 길이가 2가 되었고 여기 선분 길이도 2가 되었으니까 선분 길이가 계속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f'2 마이너스도 2고요. f'2 플러스도 2니까 f'2도 2야. 그죠? 그래서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2하고 3. 그거의 합은 4가 되겠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변화의 문제를 마스터했다고 봐도 되겠어.